야, 사실 여기에 KG 모빌리티가 빠지면 되나 싶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소형 SUV 시장을 키운 가장 중요한 차가 티볼리이기도 한데 요즘은 코나랑 트랙스 이슈에 밀려서 언급도 안 되고 있습니다. 약간 독일 3사 하면 벤츠, BM, 아우디였는데 아우디는 어느 순간 언급조차 안 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일 것 같은데요. 이걸 가만 보고 있을 KG가 아니죠. 얼마 전에 김승현 편집장이 렉스턴 라인업 페이스리프트 모델 시승 행사에 다녀왔거든요. 흥미로운 얘기들을 잔뜩 듣고 왔고 그중 하나가 오늘 소개할 신형 티볼리입니다. 특히 가격이 좀 많이 놀라워서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내 차니까, 소중하니까. 그런데 이 많은 걸 대체 어디서? 세차용품 넘버원 N09. 티볼리가 은근 KG 모빌리티의 아픈 손가락인 거 아시나요?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면 너무 고마운 존재일 것 같잖아요. 한창 잘 팔릴 때는 소형 SUV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를 하기도 했고 쌍용차를 먹여 살린다는 식으로 기사가 많이 나오기도 했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 소형 SUV 시장 역사를 보면 티볼리가 진짜 큰 역할을 하긴 했습니다. 시장의 문 자체는 그 당시 트랙스랑 QM3가 열어주긴 했지만 판매량이 썩 잘 나오지 않아서 소형 SUV 붐을 일으키진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 쌍용차가 티볼리를 출시하면서 말 그대로 대박이 났습니다. 현대기아차가 소형 SUV를 만들지 않던 시절이었고 이후에 코나랑 스토닉이 나왔을 때도 상위권을 놓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가격도 괜찮고 소형차인 것 치고는 타고 다니기도 나쁘지 않았고 특히 디자인이 여성 고객들한테 괜찮게 보였는지 여성 고객들이 많았던 차로 기억납니다. 그래서 여성 고객 할인이라는 걸 했다가 욕을 먹기도 했는데 코나 판매량이 많아지고 셀토스가 등장하고 여기에 트레일 블레이저랑 XM3 같은 경쟁사 차종들은 죄다 상품성 개선을 하고 있는 와중에 티볼리만 그대로였잖아요. 이러니까 자연스럽게 기억 속에서 잊혀지고 언급조차 안 되기 시작하니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자주 언급되던 티볼리 신화가 완전히 사라진 거죠. 그런데 얼마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내용 기억하시나요? 지금 우리가 토레스나 KR10 같은 완전 새로운 신차에만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KG 모빌리티는 기존에도 렉스턴이나 티볼리 같은 차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차들이 페이스리프트나 풀체인지 되는 것도 눈여겨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시작을 최근에 렉스턴이랑 렉스턴 스포츠 페이스리프트가 보여준 건데 티볼리도 참전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흥미로운 내용이 꽤 많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가격입니다. 이게 사실 가장 재밌는데 김승현 편집장이 이번에 시승하고 온 차가 렉선 스포츠칸 쿨맨이거든요. 이게 1박 2일 캠핑 시승이었는데 일정이 끝나고 KG 관계자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얘기가 나온 거고 저희도 조만간 디자인이랑 출시 일정을 공개해드릴 예정이거든요. 일단 출시 일정이 생각보다 빠릅니다. 진짜 말 그대로 조만간 출시될 거고요. 시작 가격은 무려 1,800만원대로 확정됐다고 합니다. 1,850만원으로 들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렇게 파격적인 가격이 어떻게 책정된 거냐면 이야기를 나누다가 티볼리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곧 출시되는데 아쉽게도 풀체인지는 아니고 페이스리프트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렉선 라인업 보셨잖아요. 페이스리프트일 뿐인데 외관이 살짝 바뀌고 실내는 완전 새롭게 바뀌면서 반응이 꽤 좋은 상황이죠. 티볼리도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바뀌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엔진 라인업이 추가된다는 겁니다. MPI 가솔린 엔진이 추가되는데 지금은 티볼리가 1.5 터보 가솔린 모델만 팔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작 가격이 2,134만원에 달하는데 이 소리를 들은 김승현 편집장이 시작 가격 앞자리가 무조건 1이 되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저도 왜 그렇게 말했냐고 물어보니까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일단 MPI 모델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겁니다. 터보 모델보다 출력이나 토크가 낮은 대신에 이 급에서 MPI 모델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싼 맛에 차를 사는 게 가장 크다는 거죠. 그리고 티볼리가 만약 페이스리프트 된다는 이유만으로 지금보다 가격이 비싸진다? 이렇게 되면 최소 2,200만원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런데 트랙스가 시작 가격이 2,052만원이고 얘는 또 완전 신차입니다. 트랙스보다 비싸지게 되면 마케팅은 물론이고 사람들이 관심이나 가지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시작 가격이라도 무조건 앞자리를 1로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제안했고 KG 관계자들도 아주 긍정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일정을 마치고 차를 타고 돌아오는데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KG 관계자였는데 시작 가격이 1,900만원대도 아니고 1,800만원대로 확정됐다는 전화였습니다. 진짜 저도 이 소리를 듣는 순간 이제 진짜 됐구나, KG가 또 한 번 일을 내는구나 싶더라고요. 두 번째는 시작 가격이 중요한 이유인데요. 이게 그냥 앞자리를 무지성으로 일자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한 게 아닙니다. 시작 가격의 중요성을 트랙스랑 코나가 제대로 알려줬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트랙스는 이걸 가장 잘 일깨워준 차입니다. 트랙스의 가격 전략은 어땠나요? 일단 시작 가격으로 소비자들 관심을 확 끌어올렸죠. 2,052만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시작하는, 그것도 트레일 블레이저보다 크기가 큰 신차가 가격이 훨씬 저렴하다고 하니까
소비자들 관심이 상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전계약 대수가 호나랑 셀토스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았던 거고, 실제 판매량도 한 달을 꽉 채운 판매량이 아니고 첫 달이라 아직 증산을 하기도 전인데 소형 SUV 판매량 3위를 기록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실제 계약되는 모델들은 뭐냐 이겁니다. 김승현 편집장이 강조한 것도 이건데, 관심은 최하위 트림 가격으로 끌었지만 정작 계약 중 90%에 달하는 게 상위 트림인 액티브랑 RS라고 하잖아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시작 가격의 역할은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상품에 접근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는 겁니다. 소형 SUV 가격이 2천만원 중반부터 시작하게 되면 소형과 수요층은 관심조차 안 가지고 판매량에도 크게 영향을 준다는 걸 호나가 증명했잖아요. 티블리도 트랙스처럼 시작 가격으로 관심을 확 끌고 중간 트림 이상이 잘 팔리도록 구성하면 된다는 취지였던 겁니다. 호나를 따라가면 안 되는 이유, 그리고 아예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트랙스랑 티블리 모두 가솔린 모델만 있습니다. 호나는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브리드가 굉장히 큰 복병이 됐죠. 사실상 호나가 비싸다는 인식을 하이브리드 모델이 심었다고 봐야 하거든요. 풀옵션 4천만원이라는 가격이 하이브리드 모델 때문에 나온 거고요. 정작 하이브리드 판매량은 많지 않습니다. 소형 SUV는 굳이 하이브리드 모델의 필요성을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고, 그래서 XM3도 하이브리드 판매량이 폭망한 거잖아요. 소렌토랑 그랜저급이 아닌 이상 가격이 더 비싼 하이브리드 모델이 소형 SUV 시장에 필요하지 않다는 걸 두 차가 증명한 거라서 오히려 트랙스나 티볼리처럼 저배기량 가솔린 모델만 있으면 소형차의 본질인 합리적인 가격으로 상품성을 밀고 나갈 수 있다는 거죠. KG도 이걸 충분히 공감한 거고, 그래서 그 다음날 최종 가격을 확정한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세 번째는 이번 티볼리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절대 실수하면 안 되는 부분을 이야기할 겁니다. 일단 변화는 간단합니다. 엔진 라인업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되고 외관이랑 실내 디자인이 살짝 바뀔 겁니다. 넥선 라인업처럼 실내가 획기적으로 바뀔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사실 현행 티볼리도 실내 디자인은 괜찮거든요. 여기에 이제 티볼리가 실수하면 안 되는 점도 녹아들어 있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페이스리프트된 지금 팔리고 있는 티볼리가 아니라 초기형 티볼리만 기억하고 있다는 거 아시나요? 저도 대부분이 이렇다는 걸 처음 알았는데, 주변에 물어보니까 티볼리에 대한 안 좋은 평가를 하는 사람들 거의 모두가 실내랑 외관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 들어보니까 이건 지금 팔리고 있는 티볼리가 아니라 초기형 티볼리에 대한 이야기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팔리고 있는 페이스리프트 모델의 이 실내가 아니라 초기형 모델의 이 실내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이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티볼리가 한창 잘 나갈 때가 초기형 모델의 판매량이 압도적일 때라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가장 잘 팔린 차가 초기형이고 페이스리프트 이후에는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졌잖아요. 이러니까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디지털 계기판이 들어가고 센터페시아 레이아웃이 바뀐 티볼리가 아니라 완전 초기형 티볼리를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엔진 라인업이 개편됐다는 사실도 당연히 모르더라고요. 그 전에 욕먹던 변속 세팅이라던가 엔진 반응 같은 게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티볼리가 하락세를 겪게 된 이유는 기억 속에서 잊혀지고 상품성이 다른 차들에 비해 노후화됐다는 것도 있지만, 중간에 한 번 큰 변화가 있었는데 이 변화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탓도 꽤 크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장 큰 게 가격하고 디자인이잖아요. 디자인이 바뀐 부분 중에 가장 자신 있는 걸 요즘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춰서 알려야 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시작 가격이 1,800만원대라는 건 지금 팔리고 있는 소형 SUV들 중에 가장 압도적인 게 사실이라, 이걸 가지고 다시 수요자들을 끌어오겠다는 목표를 크게 설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런 전략이 잘 먹힐 만한 시기인 게, 지금은 소비자들이 KG 모빌리티라는 회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관심도 당연히 쌍용차 시절보다 많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마침 소비자들이 관심을 가장 많이 갖는 부분들이 가격하고 디자인 변화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티볼리도 외관하고 실내가 적절한 시기에 바뀌고 가격마저 1,800만원대라는 파격적인 숫자로 시작을 하니까 여기에 홍보만 제대로 해도 트랙스만큼 판매량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걸 기회 삼아서 다시 한번 티볼리 신화를 써내려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